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약 70년 전에 발표된 가요인데요. 한국전쟁 직후에 두드러졌던 비극적 사실주의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미아리에 들어서게 되죠. 지금은 기름역을 넘어가는 경계인데요. 여기서 단장이란 건 끈을 단과 창자 장을 써서 간장이 끊긴다는 뜻을 가집니다. 애가 타들어가는 뜻으로 이별고개, 한많은 고개를 표현한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개라는 건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를 넘어 삶의 굴곡이나 어려움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고비, 역경, 그리고 변화의 순간을 의미하죠.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깔딱고개처럼 마지막 고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매님 여러분과 함께 고개를 뜻하는 글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넘고 있는 이 고개도 언젠간 넘어갈 고개라는 점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현호 권태환님께서 요청하셔서 만들었습니다. 질문과 의견 감사드리고 오늘은 함께 고개를 넘어가며 고개에 대한 글자들을 풀어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 사이에 난 길, 넘어가는 고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개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고개와 함께 재라는 말도 쓰이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재도 순우리말이에요. 박달재, 문경세제에 쓰고 있죠. 고개와 재는 크기와는 상관없이 산과 산 사이에 난 길을 따라가는 이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개는 좀 더 작은 뉘앙스를 가지죠. 한편 한자들은 살짝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고개, 작은 고개 이렇게 말이죠. 그럼 큰 고개부터 작은 고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령입니다. 고개령이라는 글자예요. 산머리가 있고 이 밑에 거느릴 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할 때 쓰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령입니다. 아주 높은 산 사이로 넘어가는 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관령, 한계령, 추풍령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높은 고개를 만나 갈라지는 물이 있는 곳, 바로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고비를 뜻하는 말로 분수령을 쓰죠. 이렇게 령은 큰 고개를 뜻하는 말인데 조금 작은 고개 한번 넘어볼까요? 지금 쓰는 글자는 산이 앞에 있고 뒤에 볼견이 붙은 고개현이라는 글자입니다. 가는 길에 산, 언덕이 딱 보이는 길이에요. 큰 산은 아닌데 어느 정도 굴곡이 있는 길입니다. 많이 생소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에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아현동의 현, 그리고 논현동의 현, 분당의 백현동, 서현동, 일산의 탄현동 참 많이 씁니다. 이제 다른 고개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 산과 절사가 만난 글자로 언덕치라고 부르는 글자인데요. 소슬치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 산중 깊은 곳에 절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깊은 산 사이에 있던 고갯길일 겁니다. 원래는 험한 고개를 뜻하는데 이 글자도 지명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치동의 대치는 큰 대, 언덕치로 우리말로 바꾸면 한재가 돼요. 언덕치의 옛 발음이 티였어요. 국외음화가 되어서 치로 바뀐 건데 대치동에 한티역이 있죠. 그래서 한티역입니다. 서울에는 대치동만 언덕치를 쓰지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정말 많은 지명에서 치나 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어간 지명은 대부분 언덕치, 언덕티를 쓰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령은 크고 험한 고개, 대관령, 추풍령에 쓰고 현은 작은 고개, 논현동, 아현동에 쓰고 치는 작은데 험한 고개, 대치동을 포함해서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고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인 이유는 고개가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만든 국자, 즉 우리가 만든 한자가 따로 있는데요. 뜻은 같지만 모양과 소리가 다릅니다. 중국에서 온 글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쓴 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글자는 점이라는 글자예요. 고개 점, 언덕 점이라고 합니다. 땅 이름 점이라고도 불러요. 산과 점이 만났죠. 그리고 점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국자로 논답이 있죠. 물수와 밭전이 만나 논답이 된 건데 우리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게
알게 된 거예요. 논농사를 지으면서 수전이라고 쓰고 논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합쳐버리고 아예 논이라고 이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고개점은 왜 만들었느냐? 네, 아까 재라는 말이 순우리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글로 재를 쓸 수 없었던 그 당시에 한자로 표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글자 고개점이에요. 아마 원래는 점을 써놓고 재라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고개재라고도 읽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글자예요. 강화도에 가면 하전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점을 쓰는데 이런 지형이 담긴 지도를 보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건 고개상이라는 글자예요. 산 옆에 위아래에 상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글자예요. 일본에서 만든 글자란 뜻입니다. 토게라고 읽는데 이 글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읽을 방법이 없어서 옆에 윗상이 보이니까 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일본의 지명에만 쓰이겠죠. 우리나라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뜻하는 글자도 나라마다 제각기 만들어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한자라고 부르는 글자가 중국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주신 질문을 한번 볼까요? 고개점을 재라고 읽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재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재라는 말은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말로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표기할 글자가 없던 당시엔 이 글자를 쓰고 재라고 읽었겠지만 이젠 한글로나마 재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박달재, 하늘재에 쓰인 재도 모두 순우리말인데요. 박달나무가 많은 고개라서 박달재, 고개가 높아서 하늘이 닿을 것 같은 하늘재, 이렇게 말입니다. 한편 문경세제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 세제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물론 많은 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험할 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산이 험한 형태를 뜻하지만 길이 험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오르막길, 내리막길의 언덕, 고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정말 험한 산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구한 운명에 쓰죠. 기구한 운명이니 고개보다 더 험한 길일 겁니다. 미아리 고개를 통해서 청나라 오랑캐들이 당시 한양을 쳐들어옵니다. 당시의 오랑캐들을 되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고개를 되놈이 고개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되너미는 도남이 되고 고개현을 붙여 도남현인데 그게 지금 도남동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만 따지면 미아리 고개는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이 쳐들어올 때 탱크들이 넘어왔던 길이고 수많은 애국지사와 저명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 고개를 넘어 북으로 납치되어 간 애절한 사연을 담은 고개입니다. 한이 서려 있을 수밖에 없고 애가 끊기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고개를 넘긴다는 말은 힘든 과정을 지낸다는 말이고 그 고개를 넘으면 평탄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고개, 피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고개에 관련한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힘든 고개를 넘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